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낯사 빠진 보수 정치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근본 뿌리는 민주주의를 경험해 보지도 않고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을 해본 적이 없는 자들이 민주화 운동을 한답시고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독재라는 딱지에 올가미를 씌워서 싸워온 결과임과 동시에 기성 정치인들이 뒷짐지고 구경만 해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절대 다수가 빵을 원하던 시기에 빵을 구해주려는 대통령의 손발을 다루려고 끊임없이 돌팔매질을 한 김대중과 김영삼. 여러분 아직도 이들을 민주화 투사라고 신봉하시나요? 김대중은 평생을 김일성과 코드를 맞춰온 인물입니다. 싸기자로 유명한 고 손충무 선생이 김대중의 비밀 파일을 파헤쳤습니다. 유튜브에서 손충무 기자, 김대중 음모 폭로, 김일성과의 3번의 편지 주고받은 실체를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일성은 김대중에게 남조선에서 나는 김대중을 가장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손충무 선생이 16년간 일본 내각의 비밀 자료를 추적한 결과 얻어낸 내용입니다. 손충무 선생은 김대중의 X파일을 출판하고 난 후 감옥살이를 했으며 그 여파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김대중은 김일성으로부터 엄청난 정치 비자금을 받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남조선 전륙발이가 우리 장군님께 항복하러 온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김대중이 자주 가는 김정일을 살려준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대중이 받은 노벨 평화상과 김대중 기념관,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보는 한국이란 나라와 국민의 정신은 죽어버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DJ 정신을 언급하는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압니다. 한편 북한 공산주의로부터 모친을 잃은 이게 바로 이 평양 김일성 주석군과 일본 공안청과 내각 조정실에 숨어있는 이 비밀 자료입니다. 이 비밀 자료를 제가 16년간 추적 끝에 찾아가지고 인사이드 월드에 8회 연재를 하고 김대중 X파일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출판물에 한 명예훼손과 또 선거법 위반으로 저를 구속시킨 겁니다. 근데 이 속에 엄청난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 몰랐던 엄청난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은 김일성과 김대중과의 모든 거래 관계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수록뿐 아니고요. 제가 김대중 X파일에서 쓰지 못했던 7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차마 그것까지 썼으면 김대중 씨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역적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거는 안 썼는데 이 책 속에는 다 썼습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김대중 씨가 1985년 85년 8.15 해방 후부터 공산당, 즉 남로당입니다. 남한공산당 중앙위원 감찰위원회 입당 원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1967년 목포 선거 때부터 김일성으로부터 엄청난 자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3명의 스파이를 보내서 김대중을 돕도록 하고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김대중의 목포 선거 사무실의 사무장이 되고 또 한 사람은 홍보부장이 되고 또 한 사람은 재정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김대중을 당선시킵니다. 로 압니다. 한편 북한 공산주의로부터 모친을 잃은 김영삼은 반공정신 많은 김대중과 궤를 달리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과 더불어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들어눕는 등 박정희 대통령이 추구하는 조국 근대화 사업을 방해했습니다. 박정희 정부에 대한 지나칠 정도로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영삼은 취임과 동시에 새마을 운동을 폄하하기 위해 전국 시도군의 새마을과를 폐지하고 기대까지 내려버렸습니다. 한편 지난 정권에 대한 보복에만 열중한 나머지 국가 경영을 소홀히 한 결과 IMF란 유례없는 난국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YS키드 정치인들 헛기침 소리가 적지 않게 울려 퍼지고 있음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대중의 키드라고 불려지는 노무현은 2002년 예상을 뒤엎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연설에 능숙하고 똑똑한 인물이었습니다. 인권 변호사, 학력, 가정 형편 등등을 내세워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선다는 이미지를 심어 인기를 크게 얻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와 북한을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잘 구스리기만 하면 일이 술술 풀릴 줄로만 알고 김정일에게 매달리는 양상까지 보였습니다.
보였습니다. 김정일에게 NLL을 양보하려고 하는가 하면 상당히 많은 정보가 담겼을 것으로 보이는 USB를 비밀스럽게 건네며 시간 날 때 보시라고까지 했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자는 자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국회는 사망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회 해산이라고 외쳐왔죠. 여러분들은 민주노동당 의원 강기갑의 공중부양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대해서 상용차, 상용자동차 평택공장을 점거하여 농성을 벌였으며 FTA 반대, 광우병 사태 등에도 빠짐없이 등장하여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노조 때문에 망한다는 곡소리가 들려온 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노조의 덩치가 커서 힘에 부딪혀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한숨만 푹푹 쉬어야 됩니다. 보수 정치인들은 직무유기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선거 때는 땅바닥에 꿇어뛰어 뽑아달라고 예원을 하고 당선만 되면 무슨 일을 하며 지내는지 모를 지경의 의원들이 상당수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엎고 조선인민공화국을 건설하려는 주사파가 대한민국을 휘젓고 있을 적에도 보수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뻔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1989년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여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른 임수경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주사파 임종석, 이석기, 이정리 등 다수가 국회에 들어가 국가의 기밀을 북에 넘겨주는 사태가 발생해도 보수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뒷짐만 지고 쓸말하는 백신만 신봉해왔습니다. 저들을 막으려는 신용조차 제대로 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가 법륜, 김재동, 박경철 등과 함께 청춘 콘서트라는 타이틀을 걸고 전국을 순회하며 순진한 청년들을 오염시키고 있을 때에도 뒷짐지고 뻔히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법륜의 숨겨진 발톱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법륜은 본명이 최석호이며 형과 함께 1979년 크리스찬 아카데미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 생활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정문즉설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심찮게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편마하는 언행을 해오고 있음을 많은 분들은 눈치채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주사파 정권과 코드를 함께하고 있으며 남북평화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리 달콤한 말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국의 안위보다 더 값진 말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수환 추기경에 대해 관대한 평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70년대 대목꾼들에게 명동성당을 내어주며 김대중, 김영삼과 더불어 반정부적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런 행위가 과연 온당했었는지 냉철하게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이 라디오를 통해서 박정희는 장기 독재를 하려고 한다는 등의 폄훼적인 말을 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정희 독재란 박정희의 강력한 지도력이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을 무시하며 질발 온 집단들이 민주화 운동이란 무기를 납시어 마치 대단한 일을 하기라도 하는 듯이 국가를 쥐락펴락해왔습니다. 비겁하고 이기적인 보신주의 보수 정치인들이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와 같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고 적들의 저돌적 공격 행위를 앙치 내지는 동조까지 해왔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비극을 맞이하게 됐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수 정치인들은 지난날 직무유기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100% 정치권에서 물러나서 내년 4.15 총선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자신은 물론이고 국가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